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유 종목에 대한 전략을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요새 여러가지 질문사항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어떤 종목들을 보유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으로도 이제 올라가는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충분한 종목들이 많다. 네, 대표적인 거를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되레 내가 잘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자기가 제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든지 손절을 하든지 매도를 하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 것 같고, 그나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확 낮출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보유를 하면 좋을지를 간략하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이 종목들을 이런 이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된 종목은 실적이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좋아질 만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2차전지죠. 이쪽은 이미 주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땡겨서 주가를 이제 팡팡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역시나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마다는 틀리겠지만, 하지만 2차전지 업종인데 애매하게 엮여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실적은 지금 뭐 좋진 않은데 2차전지로 엮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상승을 하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다. 근데 2차전지다.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누누이 얘기해드렸던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좋아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통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쪽은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사이클이 뭐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야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대부분은 전반적인 IT 부품주들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적이 계속 뛰어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가격이 더 싸진 거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하셔야죠.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단가를 낮춰놓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한 번 더 떨어뜨리면 개인들이 확 이제 손절 물량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손절 물량을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이 싹 걷어가면서 주가를 이제 우상향을 시킬 거라는 거죠.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20년간 이 시장에 있어 보면서 느낀 건데,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외국인 기관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개인들은 못 버틴다. 그래서 개인들은 버티기 위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뭐 미수라든지 신용 미수, 신용 뭐 이런 거로 아예 그냥 몰빵을 쳐버리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죠. 예. 하지만 그런 거를 잘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시면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냥 들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마이너스 뭐 10% 내외, 마이너스 20% 내외 떨어져 있는데 지금 시점에 손절을 하는 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레 한 최대 맥시멈 5, 6%, 6, 7% 정도 손절가다라면 뭐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뭐 타이밍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뭐 두 자릿수 손절인데 지금 가격으로 매도를 하면 손절인데 다시 저점을 노리겠다라는 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좋아질 만한 종목이면 가져가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보다는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쪽, 하지만 주가는 많이 오르지 않은 쪽 같은 경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위드 코로나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적보다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같이 코로나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연결이 되는 종목들로 이제 매기가 몰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실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수가 있는 흐름이죠. 작년에는 이 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외 쪽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세가 완전 주춤했죠. 줄어들었죠. 근데 올해 그 부분보다 더 뛰어나게 넘는, 그리고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실적이 지금은 뭐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실적을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성장성에 뒷받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안 올랐으면 더 좋고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안 올랐는데 그런 쪽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종목을 보유를 하시고 계시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인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계속 뭐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권이다라고 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업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엮여 있거나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있지 않다 라고 하는데 주가만 바닥이다 라고 하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라 굳이 뭐 따져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남북경협주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떨어질 만큼은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선 관련된 부분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뭐 북한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과 우호적이지, 정권이 바뀌면 또 지금 야당과는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따져보면 뭐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했을 때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잠깐 보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로 이제 실적이 앞으로 꾸준하게 좋아질 만한 종목,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완전하게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적은 나름 괜찮을 겁니다. 올해 3분기 역시 삼성전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한 13조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작년 실적을 3분기 만에 달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뭐 계속 그런 흐름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실적은 괜찮다. 근데 이게 실적이 그 전 거를 끄집어다가 먼저 올려놓고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을 했고 이 앞선 주가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실적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이 2차 전지 쪽은 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계속 갈 수는 있죠.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 얘기가 좀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만원에서 70만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5만원에서 7만원.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도 20만원대에서 70만원. SK이노베이션 볼까요? SK이노베이션도 15만원대에서 26만원. 이제 100%가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 쪽은. 예. SK 하이닉스 8만원에서부터 10만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도 2만원에서 9만원. 에코프로 BM 15만원에서부터 45만원. LNF 25,000원에서 18만원. 포스코 케미칼 5만원에서부터 17만 8천원. 뭐 실적이 나름 좀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상승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2년에 걸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종목마다 좀 틀릴 겁니다. 근데 실적이 계속 뭐 좋은 업종이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많이 땡겨서 올렸기 때문에 종목마다 좀 틀릴 흐름이 있지만, 되레 이런 종목 말고 애매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종목 이름을 제가 얘기해드리면 괜히 또 그 종목을 매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좀 좋은 종목들만 얘기를 해드렸지만, 애매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은 2차전지 쪽에 나오고 있긴 한데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딜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JST나 이제 실적보다는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쪽, 이제 위드 코로나 쪽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들이 뒷받침이 될 거고요. 파라다이스, 이런 쪽은 이제 카지노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GKL,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뭐 이런 쪽은 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뭐 GKL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3번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차라리 항공주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7,000원에서부터 27,000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미리 이제 올라간 거죠. 4만원에서 8만원. 뭐 광고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기획도 뭐 작년 저점 12,000원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랐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니고, 이노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나스미디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광고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이 좀 조금씩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어서, 플레이디,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남북경협주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선도전기 같은 이제 철도 관련된 광명전기, 현대로템 뭐 이런 쪽, 그리고 아난티, JST나 이런 쪽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고, 이 남부 연락사무소 다시 제설과 더불어서 우호적으로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나오고 있어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라. 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